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직접적으로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생각보다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자신의 질문 스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니까 결국 자신이 물어보는 방법이 너무 의례적이고 뻔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물어봐야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답들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챗GPT에게 느껴지는 의례적인 느낌의 이유가 왜 발생했나를 아셔야 합니다. 사용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챗GPT는요, 두세 번 정도 만난 사이 같은 느낌의 거리감이 좀 있어요. 사실 이런 거리감은요, 개발사인 오픈 AI가 의도한 것이긴 합니다. 챗GPT의 자유도를 크게 해서 거리감을 좁힐 수도 있거든요. 이 자유도를 크게 한다라는 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유도 질문과 학습을 통해 차별과 혐오 발언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 개발사들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자유도를 희생하고요. 가능한 딱딱하고 의례적으로 반응하도록 챗봇의 자유도를 낮추게 됩니다. 자칫 자유도를 높였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이 챗GPT와의 대화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때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챗GPT를 가능한 이용하는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질문 방법의 첫 번째 열쇠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한 질문은 디테일한 답변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디테일이 중요해, 구체적으로 써야 해,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서 디테일을 구현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목별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결과만을 요구하는 대신 항목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은요, 챗GPT의 출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받고 싶은 항목을 나눠서요, 질문 가운데 그 항목들을 포함하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러한 접근은요, 챗GPT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배열과 전달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정보의 깊이와 폭을 모두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사례 및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특정 사례나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것은 대화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이 없어진 사회에서 예상되는 변화라든가 도전 정신이 뛰어난 인물들의 업적과 같은 사례를 들어 요청하면 챗GPT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분석의 깊이를 한 단계 더 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AI에게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데이터의 상관관계, 결과의 원인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예 하나의 현상과 연결지어서 분석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챗GPT에게 보다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개수 지정을 통한 질문의 구체화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개수를 지정하는 것은 AI가 목표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응답을 구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AI의 답변을 풍부하게 만들고요, 제시된 아이디어 중에서도 유용한 것을 선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다섯 번째는요, 비교 분석을 통한 이해 증진입니다. 비교를 요구하는 질문은 두 대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서 더 깊은 이해를 돕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자가 정확하게 비교할 두 대상을 정해줘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두 대상이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사용자의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용자의 인사이트가 크게 작용하는 점이 바로 이런 포인트들입니다. 비교를 잘하려면 아무래도 상식이나 지식이 풍부한 것이 유리합니다. 눈앞에 대상이 있으면
그와 같이 비교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떠오르면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줘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요, 핵심 포인트를 연결해서 질문하기입니다. AI에게 질문할 때요, 관련 지식의 핵심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면 더욱 정교하고 특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도 지식이죠.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세우고요, 그 포인트들을 이어가지고 맥락을 만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의 방향이 뾰족해지면서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AI를 잘 활용하는 질문 방법의 두 번째 열쇠는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단계적 접근이에요. 일단 챗GPT에게 하는 질문은 명확하고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직관적인 질문이 좋아요. 은유적이고 맥락이 중요한 질문은요, GPT가 잘못된 추론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복문보다는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and 이렇게 구성된 질문보다 각 질문들을 단계별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헷갈릴 염려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겁니다. 단계적 접근으로 챗GPT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점진적으로 정보를 쌓아가며 필요한 지식의 깊이와 너비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요, 특히 복잡한 정보를 다룰 때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의 동향을 분석하거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를 넘어서요, 핵심적인 통찰과 예측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사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질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개요를 묻고요,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답변에 따라서 세부 질문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구성하면 주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구성해 보면요, 문제인식, 정보 수집, 심화 분석, 응용이라는 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문제인식 단계에서는요, 주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통해 주제의 세부 사항을 파악합니다. 이어지는 심화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더 깊은 통찰력이나 예측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응용 단계에서 분석된 정보를 실제 사례나 예시에 적용해서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이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는 챗GPT를 이용해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요, 이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요, 챗GPT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죠. 실제 적용 예를 한번 볼게요. 건강한 실생활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하면 먼저 개요 질문으로요,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하고 하는 식으로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세부 정보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 또 영양소가 골고루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심화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특정 영양소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용 및 사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개선된 건강 상태의 실제 사례는 무엇인가 정도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심화되는 구성은 일반적인 논리적 구성에서는 유용하지만 단답형 질문 위주로 얻을 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질문을 해가며 그때그때 적절하게 추가 질문을 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질문에 따라 그냥
일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면 순서별 질문이 오히려 효과적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하루 계획을 작성하려고 해.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할까?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어떤 일을 할까? 저녁에는 어떤 일을 할까? 이 시간 순서라면 사실 이런 질문이 더 효과적인 거죠.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답변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따라 거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는 답변 키워드별 질문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일단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했어. 이걸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질문을 하면 또 뭐 답이 나오겠죠. 그럼 어떤 앱이 도움이 될까? 뭐 이러저런 앱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어떤 앱이 도움이 될까? 이런 앱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그 앱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식으로 그냥 키워드를 따라가지고 질문을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답을 보고 궁금한 것, 그리고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요, 챗GPT를 포함한 다양한 AI 대화 플랫폼에서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단계는 복잡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AI와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단계적 질문은 정보의 질과 양을 최적화하고 챗GPT와의 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으며 AI의 강력한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단계적 질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직접적이고 간단한 질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챗GPT와의 효과적인 대화는 사용자가 AI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 전략을 사용하여 진행될 때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AI와의 거리감을 고려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테일한 질문, 그리고 단계적인 질문의 구성을 통해 챗GPT의 응답 품질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접근법은요, 사용자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대화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